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가 흔히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고집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. 이게 사실은 나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소개해 드릴게요. 고집이 어떻게 파괴가 아니라 창조의 힘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. 자,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여러분 혹시 이것만은 정말 고치고 싶다 하는 단점 있으신가요? 만약에 그게 단점이 아니라면요. 어떨 것 같으세요? 바로 이 생각의 전환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. 고집 부리면 망한다. 다들 들어보셨죠?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아주 익숙한 생각에서 시작하는데요. 근데 이게 어떻게 180도 뒤집히는지 지금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핵심 아이디어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. 고집은 성격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겁니다.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?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우리가 저 사람 진짜 고집 세다라고 말할 때 그게 그 사람 주장이 틀려서가 아니라는 거죠. 단지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고집은요, 타고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배우면 채울 수 있는 기술 부족 상태라는 거예요. 아니, 근데 고집이 어떻게 기술이 될 수 있을까요? 이 파격적인 생각을 뒷받침하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. 아주 독특한 세계관인데 한번 보시죠. 이 철학의 핵심은 바로 조화예요.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, 그리고 세상과 이렇게 조화를 딱 이루면요, 마치 자석처럼 필요한 것들을 쫙 끌어당긴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정신이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라는 거죠. 와, 그럼 이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게 대체 얼마나 강력하다는 걸까요? 이 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좀 극단적이다 싶을 정도로 기억에 확 남는 예시를 하나 듭니다. 네, 이게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. 이 철학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이 무려 운석까지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구에는 없는 어떤 물질이 간절하게 필요하다고 계속 생각하면 그 마음이 우주에 닿아서 진짜로 운석의 궤도를 바꿔서 나에게 온다는 거죠. 인간의 정신이 자연과 교감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이 관점은요, 우리가 성공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. 예전에는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맑게 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 필요한 건 저절로 따라온다. 이렇게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죠.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. 이 원리는 사람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. 모든 사람을 에너지로 가득 찬 하나의 원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그럼 내가 먼저 맑고 빛나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주변에 있는 다른 원자들이 자석처럼 저절로 끌려온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사람과 돈을 끌어당기는 핵심 원리라는 설명입니다. 이 과정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요. 자, 첫 번째, 내가 먼저 맑아져요. 그러면 신기하게 한 사람이 내 뜻에 공감해서 찾아옵니다. 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 또 다른 사람이 오고요.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핵이 만들어지는 거죠. 그럼 나중에는요, 굳이 애쓰지 않아도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큰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.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오게 만드는 힘이죠. 자, 그런데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 철학이 사실은 아주 개인적이고 드라마틱한 경험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. 이 경험을 들어보면 이 개념이 훨씬 더 와 닿으실 거예요. 이 이야기를 한 분은요, 과거에 자기 고집 때문에 정말 모든 걸 잃었다고 해요. 너무 절망해서 죽으려고 산에 들어갔을 정도였다고 합니다.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그 외로움. 정말 끔찍했겠죠.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이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. 내가 고집이 센 게 아니었구나. 내가 저 사람들을 이해시키지 못했던 거구나 하고요.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, 그것도 성격이 아닌 능력에서 찾게 된 거죠. 그때 상황을 보면 갈등의 원인이 명확했어요. 본인은 아주 높은 이상, 큰 그림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현실,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. 이 둘 사이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말 안 통하는 고집센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. 결국 이분의 결론은 이거였어요. 나는 이상만 높았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. 그걸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기술이 없었다.
문제는 성격이 아니라 명백한 기술 부족이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고집이 성격이 아니라 기술의 문제라는 걸 알았잖아요. 그럼 이제 그 기술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아주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게요. 바로 이 질문이죠. 고집이 기술 문제라면 그 기술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?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져왔으니 방법을 찾아야겠죠? 놀랍게도 그 해답은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. 네, 바로 인터넷입니다. 좀 허무한가요? 하지만 생각해보세요. 예전 같았으면 평생을 바쳐도 얻기 힘들었을 지식들을 지금 우리는 손가락 몇 번으로 얻을 수 있잖아요. 이 심오한 철학적 깨달음의 해답이 이렇게나 현실적이라는 점, 이게 또 재미있는 포인트 같아요.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.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기 전에 그냥 인터넷에 내가 궁금한 걸 그대로 쳐보는 거예요. 고집이란 무엇인가? 이렇게요. 처음엔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계속 검색하고 파고들다 보면 결국 내가 원하는 답,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데 필요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그 기술을 연마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는 거죠. 자, 오늘 우리는 고집이라는 걸 성격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로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.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이 그토록 고치고 싶었던 또 다른 단점들, 혹시 그것들도 사실은 배우고 연습하면 되는 기술의 문제는 아닐까요?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